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5만 원 받았는데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날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가 만난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65세 김영수 씨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갑자기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 새로 이사한 곳에서는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거죠. 결국 11월 30일 사용기한이 지나면서 15만 원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세요. 미리 알았으면 다른 걸로 신청했을 텐데. 여러분도 내일 모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바로 그런 함정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현금처럼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김영수 씨처럼 한 푼도 못 쓰고 제대로 선택하면 15만 원이 아니라 17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지 도우미 김민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선택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 거죠. 지난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이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소비 쿠폰 신청자 10명 중 3명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청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째, 1월 30일까지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둘째, 평소 카드 사용 실적이 부족해서 고민인가요? 셋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넷째, 배달앱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 4가지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선택하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42세 주부 박미영 씨는 처음에 카드가 편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해드린 후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박미영 씨는 평소 배달음식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시켜 드세요.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 같은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2만 원 이상 주문을 3번 하면 1만 원을 돌려받고 6번 하면 2만 원을 돌려받아요. 박미영 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배달음식 자주 시키니까 15만 원 받고 2만 원 더 받아서 총 17만 원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38세 직장인 이정호 씨 경우를 보면 이분은 신용카드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매달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쓰고 계시거든요. 소비 쿠폰으로 받은 15만 원도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또 이정호 씨는 내년 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신용카드로 받으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만약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김영수 씨처럼 못 쓰고 날릴 뻔했죠. 이렇게 똑같은 15만 원이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편할 것 같은 걸로 신청하시거든요. 더 심각한 건 유일제 때문에 아예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29세 신혼부부 정대호 씨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라서 목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마다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계셨어요. 다행히 7월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미리 모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71세 최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어요. 평소 쓰시던 신용카드로 받고 싶은데 온라인 신청이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고 계셨는데 사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가시면 도와드려요.
최순자 할머니는 국민카드를 쓰고 계시니까 국민은행 영업점에 가서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단순히 15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각각의 지급 방식별로 숨겨진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간단하게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또 카드사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급 속도도 빨라요. 보통 신청하고 35일 정도면 카드에 충전금 형태로 들어와요. 급하게 쓸 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돼요. 연회비 있는 카드 쓰시는 분들이나 사용 실적 때문에 고민인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추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15만 원 받으면 15만 원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방식처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죠. 다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추가 혜택이에요. 앞서 박미영 씨 사례처럼 공공 배달앱에서 추가로 1만 원,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쓰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본인도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죠. 하지만 단점이 치명적이에요. 바로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김영수 씨처럼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 곤란해져요. 사용 지역 변경이 안 되거든요.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 배달앱이나 지정된 온라인몰에서만 써야 하니까 사용처가 제한적이죠. 선불카드 방식은 어떨까요? 이 방식은 카드의 편리함과 지역 상품권의 장점을 절반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카드처럼 쓸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선불카드의 장점은 현금과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어요. 또 분실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어느 정도는 돼요. 단점은 역시 지역 제한이에요. 그리고 추가 혜택도 별로 없어요. 또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니까 번거로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상황별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세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김영수 씨처럼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둘째, 카드 사용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최선이에요. 연회비 카드 쓰시거나 실적 조건이 있는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실적도 채우고 쿠폰도 쓰고 일석이조예요. 셋째, 배달음식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곳에서 공공 배달앱 쓰시는 분들은 추가로 1만 원,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넷째, 동네 가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좋아요. 우리 동네 마트나 식당에서 쓰면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어요. 다섯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본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가세요. 주민센터보다 대기 시간도 적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여섯째,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선불카드를 고려해보세요. 단, 이사 계획은 없어야 해요. 이제 신청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요일제 꼭 확인하세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이에요. 정대호 씨처럼 해당 요일에 신청 못하시면 7월 26일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때부터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신분증 꼭 챙기세요.
오프라인 신청하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는 꼭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헛걸음해요. 셋째,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해요. 가족 것도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넷째, 한 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해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다섯째,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꼭 기한 내에 쓰세요.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때도 기한 넘겨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46세 회사원 김상우 씨는 바빠서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기한을 넘겨서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이런 일 절대 생기시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게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수량 부족하면 나중에 따로 받으러 가야 해요. 시간 여유 있을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7만 원 받는 비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신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을 6번 하시면 2만 원을 환급받아요. 15만 원 더하기 2만 원에서 총 17만 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2만 원 이상 주문이라는 거예요. 1만 9천 원 주문하면 안 돼요. 딱 2만 원 넘겨야 해요. 그리고 6번 나눠서 주문해야 해요. 한 번에 12만 원 주문한다고 6번으로 인정 안 해줘요. 박미영 씨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2만 원을 추가로 받으셨어요. 어차피 배달음식 시킬 거였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주문하니까 2만 원이 더 생긴 거죠. 여러분도 배달음식 자주 시키신다면 꼭 이 방법 써보세요. 특히 서울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에서 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 1566에 043 정보원 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소비 쿠폰은 단순히 15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요. 김영수 씨처럼 잘못 선택해서 한 푼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도와드리거나 은행 영업점에 함께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요일제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 꼭 확인하시고 해당 요일에 신청하세요. 늦어도 7월 26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때라도 꼭 신청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정부 지원 정책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